동료 선수들조차 고개를 저었던 라커룸의 최악의 폭군.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게 거만하게 침을 뱉던 이기적인 악당.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은퇴식 날, 전 세계 레슬링 팬들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한 남자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미스터 레슬매니아 숀 마이클스. 1992년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친형제라 부르던 영혼의 파트너를 무참히 짓밟으며 솔로 커리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링 위의 잔혹한 슈퍼 악동에서 업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콘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인간 숀 마이클스의 파란만장한 26년의 일대기를 가장 담백하고 가장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988년 WWF에 등장한 더 로커스는 프로레슬링의 패러다임을 바꾼 팀이었습니다. 헐크 호건처럼 거구의 힘 중심 레슬링이 지배하던 시절, 숀 마이클스와 마티 제네티는 정교한 공중기와 엄청난 스피드로 단숨에 차세대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영혼의 파트너였고, 경기장 밖에서도 밤새도록 파티를 즐기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재능 차이는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숀 마이클스는 단순히 뛰어난 레슬러를 넘어 관중의 감정을 지배하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팀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은 백스테이지에서 실제로 격렬한 주먹 다짐을 벌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수뇌부는 팀의 해체를 결정했고, 그 유명한 바버숍 사건이 탄생합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유리창에 처박아버린 이 충격적인 장면은 숀 마이클스가 앞으로 걸어갈 하트브레이크 키드 HBK라는 독보적인 악역 캐릭터의 완벽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관중들의 야유를 즐기며 혼자만의 힘으로 정상에 올라갈 준비를 마칩니다. 솔로로 전향한 숀 마이클스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매 경기 레슬링의 교과서라고 불릴만한 명경기를 만들어내며 메인 이벤터로 우뚝 섰죠. 하지만 링 위에서의 완벽함과 달리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모두가 기피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숀 마이클스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인 트리플 H, 케빈 내시, 스캇 홀, 시드 등과 함께 클릭 더 클릭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당시 회장이었던 빈스 맥맨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백스테이지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클릭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의 각본을 꼬아버리거나 유망주들의 푸시를 가로막는 등 철저한 정치질로 라커룸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특히 숀 마이클스는 극도로 예민하고 이기적인 성격 탓에 자신이 지는 각본을 받으면 부상을 핑계로 타이틀을 반납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내 미소를 잃어버렸다며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 전설의 세그먼트 역시 그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링 위의 천재성 뒤에 숨겨진 오만함과 독선. 라커룸의 모든 동료들은 그를 증오했고, 그는 점점 외로운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숀 마이클스의 오만함이 정점에 달했던 1997년,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충격적인 실화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몬트리올 스크류잡입니다. 당시 WWF의 상징이자 숀 마이클스와 실제로도 최악의 원수 관계였던 브렛 하트는 경쟁단체인 WCW로 이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렛 하트는 자신의 고향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라이벌 숀 마이클스에게 순순히 타이틀을 넘겨줄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장 빈스 맥맨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비밀리에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각본상 경기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타이밍에 수미 기술을 걸자마자 심판은 공을 울렸습니다. 브렛 하트는 기권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타이틀을 빼앗긴 것입니다. 분노한 브렛 하트는 링 밖에 빈스 맥맨 얼굴에 침을 뱉었고, 백스테이지에서 빈스의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숀 마이클스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억울한 연기를 펼쳤지만, 훗날 이 모든 것이 빈스 맥맨과 숀 마이클스의 철저한 사전 모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업계의 신뢰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대가로 숀 마이클스는 전세계 팬들에게 사기꾼이라는 사상 최악의 비난과 야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몬트리올 스크류잡으로 세상의 모든 비난을 흡수했던 숀 마이클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 같은 가혹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1998년 로얄 럼블, 언더테이커와의 경기 도중 숀 마이클스는 백바디 드롭을 당하며 링 밖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그의 허리가 링 바닥에 있던 나무관의 모서리에 그대로 직격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척추 원판 2개가 파열되고 하나는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레슬매니아 14까지 버텨내며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에게 타이틀을 넘겨준 그는 결국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의 레슬링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링 위에 설 수 없습니다. 33살, 선수로서 가장 빛나야 할 전성기에 강제로 은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라커룸을 지배하던 폭군은 그렇게 쓸쓸하게 링 뒤편으로 사라졌고 많은 이들은 그의 시대가 이대로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링을 떠난 4년 동안 숀 마이클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심각한 진통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고 매일 밤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멸 직전에 그를 구원한 것은 그의 아내와 종교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된 그는 과거에 이기적이고 거만했던 자신을 철저히 반성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의학계마저 기적이라고 부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척추 부상을 극복하고 4년 만에 그가 다시 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 한 경기만 치르고 은퇴할 하지만 돌아온 숀 마이클스는 과거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스테이지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고 벨트를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최고의 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복귀 이후의 숀 마이클스는 그야말로 프로레슬링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가장 큰 무대인 레슬매니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명경기를 터뜨리며 사람들은 그를 타이틀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미스터 레슬매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커리어의 최종장이 다가옵니다. 상대는 그의 커리어를 한번 끝장냈던 영원한 숙적 언더테이커였습니다. 2009년 레슬매니아 25에서 두 전설이 맞붙은 경기는 평론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완벽한 경기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쇼는 패배했고 언더테이커의 레슬매니아 연승행진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언더테이커를 넘지 못했다는 집착은 숀 마이클스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레슬매니아 26,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배수의 진을 칩니다. 내가 너의 연승을 깨지 못한다면 내 커리어를 끝내겠다. 패배하면 즉시 은퇴라는 잔혹한 조건 속에 성사된 커리어 vs 스트링 매치. 두 전설은 나이를 잊은 채 링 위에서 온몸의 뼈가 부서져라 부딪혔습니다. 경기 막바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던 숀 마이클스는 끝내기를 주저하는 언더테이커 카운트 3와 함께 26년간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쇼스토퍼의 쇼가 완전히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전설이 되기까지. 숀 마이클스의 커리어는 프로레슬링이 왜 단순한 갑본짜인 쇼가 아닌 인간의 삶을 담은 어떤 하트브레이크 키드의 전설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